프랑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경제적인 기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유럽에서 F-16 전투기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만약에 F-16이 나토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전투기에 공백이 생기면은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어떻게든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프랑스 생각일 수도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냉전 체제라는 게 조금 더 공고해지고 미국하고 유럽들이 쌓고 있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이 블록 안에 들어가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지 밖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는 살 수가 없겠죠. 21세기 군사연구소 정보분석관 전문연구위원 유성엽입니다. 지금의 F-18하고 비슷한 성능의 전투기가 라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선회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라팔이 아주 좋은 건 사실이고 사실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잘 설계되어 있는 그런 전투기인 건 맞는데 이제는 다 구시대 전투기죠. 뭐 4.5세대 전투기라고도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4.5세대라는 그 표현은 마케팅 용어예요. 라팔이 아주 많은 장점이 있었다면 수출 시장에서 성공을 크게 거뒀겠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F-19한테 패배했고요. 패배한 시장 중에 하나는 한국이기도 했고 4세대 전투기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무장을 응용할 수 있느냐, 동일한 무장을 장착을 했을 때 얼마나 멀리 전투행동 반경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공대공 전투를 할 때 어떤 형태의 무장을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데 그런 능력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라팔은 모든 게 조금씩 부족하죠. 성능은 좋아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많이 비싸고 거의 뭐 F-15하고 가격 별 차이 안 날 거고 성능 면에서도 16보다 아주 좋다라고 얘기 못하고 일부 성능은 오히려 16이 더 좋을 거고 특히 공대지 임무 관련된 능력들은 뭐 전투행동 반경이나 이런 부분들 그거는 F-16이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용할 수 있는 무장 종류만 해도 F-16이 훨씬 많을 텐데 라팔, 타이푼 그리고 F-22까지 요 세 기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냉전 시기에 유럽 전장에서 사용을 할 목적으로 항공기들을 다 설계를 했거든요. 공대공 전투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한 전투기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확장할 수 있는 많은 능력들을 포기를 했어요. 정말 공대공 전투 하나만을 생각하고 전투기를 만들었는데 냉전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공대공 전투가 없어졌네. 공대공 전투를 이제 더 이상 하질 않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프랑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경제적인 기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게 되면 전차 시장에서도 사실은 그만큼 공백이 비잖아요. 그 빈 공백에서 경쟁하는 국가는 프랑스하고 독일이 연합해서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가 한 팀이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폴란드하고 한국일 거란 말이에요. 폴란드에 이제 K2 생산 공장이 들어가게 되니까 터키도 알타이 전차가 있으니까 경쟁할 거고 그래서 요 구도 안에서 경제적으로 프랑스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전투기가 이렇게 넘어가는 환경이 올 때 유럽에서 F-16 전투기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냉전 끝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전쟁은 나토는 F-16으로 다 치렀어요. 그래서 유럽의 전투기 시장 대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지금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F-16이 나토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가거나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구형 전투기들 이렇게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 전투기에 공백이 생기면은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을 어떻게든 치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프랑스 생각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라팔이 될 수도 있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스페인이 주도하고 있는 FCAS라는 게 그 시장을 차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하고 비슷한데 그래서 미라지 2000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봤을 때 미군하고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미군은 F-16을 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2탱 가져가라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똑같이 프랑스는 미라지 2000 계열 전투기가 이제 곧 퇴역해요. 라팔로 거의 대부분 교체될 거고 퇴역한 미라지 2000 줘도 되잖아요. 미라지 2000 성능 꽤 괜찮고요. 우크라이나 전장 간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 전투기 상대로도 상당히 잘 싸울 수 있는 전투기고 공대지 임무도 F-16보다는 좋진 않겠지만 그래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프랑스의 신형 전투기인 라팔을 줄까 생각을 해보면 미라지 2000이겠죠. 미국과 유럽이겠죠. 사람들이 이제 국가별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은데 그래서 어느 나라가 많이 팔았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좀 경쟁적인 구도를 잘못 잡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도 우리가 뭐 방산 수출 전 세계 국가 기준으로 몇입니다 이거 가지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력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시장을 어디를 잡고 어디하고 협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큰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미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중국 정도겠죠. 그런 측면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의 시장이 돼주는 거예요. 서로가 어떤 체계들을 공동 개발을 하고 경제적인 이권도 서로 나눠 가지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먹다 버린 시장에서 하나씩 가져오는 이런 형태의 사업 구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 신냉전 체제라는 게 조금 더 공고해지고 미국하고 유럽들이 쌓고 있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요 블럭 안에 들어가야지 생존을 할 수 있는 거지 밖에서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 주워 먹고는 살 수가 없겠죠.